PT샵을 할 건지 아니면 센터를 할 건지 두 개로 보통 나뉘잖아요. 만약에 PT샵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인수를 하셔도 되고 신규 창업을 해도 됩니다.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수 자체가 헬스장은 크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리가 없으면 무조건 인수를 해야만 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고, PT샵은 뭐 평수가 일단 작으니까 내가 원하는 호실 정도는 발품을 팔으면 금방 얻을 수 있는 거라 내가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좀 참을성도 많고 고객 응대를 잘한다, 내가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살려서 갈 거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인수가 낫죠. 고객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가 괜찮아요. 나는 정말 처음부터 하겠다, 나는 홍보도 자신 있고 물량 공세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 신규 창업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헬스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만으로도 이득이에요. 우리가 왜 아직까지 전단지 홍보를 나가겠어요? 우리 센터가 이 건물에 들어와 있다는 거를 계속 알리는 행위거든요. 오지 않아도 돼요. 알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센터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회원들이 이번에 주인이 바뀌면서 기구도 한번 다 갈았고 인테리어도 바꿨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한번 가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정도는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우리도 이제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내가 인수한 이곳이 누적 회원이 2,000에서 3,000, 4,000. 제가 많이 봤을 때는 15년 전에 3만 명까지 봤는데 그 역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데들은 실제로 이 매물을 팔 때 DB라고 하거든요. 이 DB에 대해서도 값어치를 측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3만 개 정도 되는 그 회원 개인 핸드폰에 문자를 쓰면 1%, 300명만 여기 등록했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인수를 하는 초장점은 뭐냐면 따로 홍보에 힘을 덜 써도 된다라는 기준으로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보다 인수가 금액이 싸요. 저번 달에 제품을 넣었어도 일단 썼으면 중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금액을 정확하게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스장 인수의 장점은 이제 저렴하고 홍보가 잘 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헬스장 인수의 장점이고, 단점을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손이 좀 많이 가요. 난 이제 팔고 나갈 건데 뭐 좀 고장났어. 그럼 안 고치죠, 당연히. 굳이 내가 내 뒤에 올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찾아내면 얘기를 해보는 거고, 못 찾아내고 계약을 끝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지금 기구들이 만약에 쓸만하다라고 하면 내비두면 되지만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몰라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하죠. 인수할 때는 어떤 것까지 인수를 하는 거냐면 다 인수하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있잖아요. 뭐 정수기가 됐고 카드기, KT, TV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까지 전부 다 명의 이전을 하셔야 돼요. 단 얘기는 해야죠. 여기 있는 거 전부냐, 여기서 혹시 가져가실 거 있으시냐, 이런 말은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 있는 거 다 인수하는 거 아니었냐, 내가 언제 다 인수한다 그랬냐, 이건 내 건데 근데 개인용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원을 인수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근데 제가 12월 1일에 인수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때까지 뭐 정리정돈 해야 되고 돈도 마련해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계약에 넣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때 순간 프리세일 때리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장님이 나가기 전에 1년 할인 행사를 그때 치고 나가요. 1년이 남았는데 2년권을 또 따로 팔거나 6개월 남았는데 1년권을 또 얹어 팔거나 이렇게 갖고 훅 땡겨서 나가시는 분이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스킬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달 이상의 회원권이 남은 사람들에게는 추가 결제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프리세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건물주랑 다시 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년 계약하면 방어로 2년 더 5년 계약했으면은 다시 5년을 계약을 한번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거기서 월세가 올라가는지 이걸 한번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나는 이제 이 센터를 나갈 건데 사장님 제가 이번 년까지는 어설프게 늘리지 마시고 내년 한 4월에 200 사세요. 200 제가 그때부터 200 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년 3월에 이제 바로 팔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건물주를 한번 만나보고 지금 내가 이 센터를 인수할 때 마음에 들었던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들이 내가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통용이 되는 건지 그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수라는 거를 하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스킬인데 근데 돈이 따라와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장님들께서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이 센터의 암적인 진상들을 바로 환불을 해주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매장을 판다라는 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돈이 안 될까? 물론 잘못된 것들도 많겠지만 회원들도 있습니다. 계속 만약에 내가 운동하는데 여기서 막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회원들이 같이 있으면 나 여기 안 다닐 거예요. 혹은 젊은 여잔데 샤워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맨날 뛰어나가고서는 목욕 바구니 다 나타나고 안 다녀. 젊은 분들은 컴플레인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고 그냥 환불하고 다른 데 가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 진상은 진상끼리 모여요. 진상들은 자기가 진상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건 또 알아서 지들끼리 3, 4, 5 모여서 그곳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센터를 내가 인수를 하면서 진상을 환불해 줄 수 있는 자금적인 능력이 된다면 그걸 꾸준히 하셔야 돼요. 처음엔 티가 안 나고 처음에는 돈을 계속 까먹겠지만 결론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만족하면 자기 친구를 또 부를 거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되면은 좀 좋은 센터가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진상들이 계속 많다 보면 다 알아요. 진상센터가 어딘지. 실제로 제가 아는 이쪽에서 크게 움직이시는 그런 사장님들은 처음에 1년 정도는 딱 이 작업만 하세요. 이 작업만. 환불. 환불해줘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월, 6개월, 1년까지 계속 이 작업만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물결이 틀 수 있게끔. 지금은 다 잘 돼요. 어마어마하게 버시고 그런 매출들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신규 창업의 일단 장점은 어떻게 내가 이 센터에 동선을 짜던 아니면 어떤 그림을 그리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창업의 장점은 내가 상상만 했던 걸 전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단점은 뭐냐면 그만큼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인수를 하면은 이게 지금 갈아야 되는 게 있고 6개월 쓰고 갈 수 있는 게 있고 1년 쓰고 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그 사이에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신규 창업은 그게 아니에요. 다 처음부터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말로 이 펜 하나도 사야 되잖아요.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예, 전신주에다가 이제 종이 족자 걸고 그 전단지 뿌리고 착고지하고 우편물 꽂고 아파트 단지 돌고 이제 경비 아저씨 만나면 좀 욕 좀 처먹고 회수 동사무소에서 도장 찍어가지고 나눠주고 뭐 이런 거를 좀 해야죠. 많이. 그 신규 창업이 재밌고 사실 돈독해집니다. 왜냐면 고생한 직원들이 많은 만큼 나중에 대화할 거리도 많고 안주도 되고 재밌습니다. 가장 헛돈을 많이 쓰는 요소는 신규 창업에서 헛돈이라는 건 없어요. 모르면 그냥 다 헛돈인 거예요. 사야 되는 건 아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고 누구한테 사야 될지 모른다면 저한테 전화하시는 게 나아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필수 옵션이 있고 불필요한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대표님들이 체크를 못해요. 실제로 뭐 스텐이나 아니면 마감판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으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림에 이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맞춰야 되거든요. 모르면 맞는 거예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초보들은 대부분 많이 맞습니다. 장비는 자본금의 몇 %를 써야 하나? 이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FC 출신들은 장비에 별로 돈 안 써요. 그리고 내가 트레이너인데 재활 위주다, 뭐 개인 PT 요 정도만 살짝 한다, 그러면 돈 안 써요. 내가 완전 보디빌더다, 그러면 인테리어에 돈을 안 써요. 장비에 초점을 맞춰요. 저는 사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인테리어에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기구가 있겠죠. 정말 좋은 기구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지 아니면 그거가 굳이 필요 없이도 대중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지 그걸 일단 보셔야 되고 무거워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정말 싼 것들은 털의 두께입니다. 기본으로는 3T 이상을 쓰고 정말 무거운 뭐 진80 이런 것들은 뭐 8.4T, 8.2T인가 뭐 그런 걸 쓰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여자들이 이걸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운동하러서 일단 좀 뭐 움직여야 운동이 되는데 못하는데 빈 토크를 해도 정말 무거워요. 안 들려요. 여자들 가지도 않아요. 헬창들만 해서 돈을 벌나? PT는 누가 받아 그럼? 다 왕자 나오고 다 가슴에 핏줄 다 나와 있는데 운동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제가 까이더라도 얘기하고 싶은 게 사업의 영역이에요. 10억을 써서 월에 3천을 버는 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3억을 써서 3천을 벌고 3억을 써서 3천을 벌고 3억을 써서 3천을 벌어서 9억을 썼을 때 9천을 벌면 모르겠는데 10억을 써서 3천을 번다? 현타 오셔야 돼요.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테리어에 돈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헬스를 안 해. 그러면 이 기구를 얼마나 비싼 건지를 또 회원한테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막 영국에서 최고고 호텔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뭐 기업 가치가 얼마인데 뭐 IFBB 뭐 누가 쓰는 거고 뭐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고 안 궁금해요. 그 정도까지 갈 생각도 없어. 진짜 1000명 중에 한 5명, 6명이 쓰는 피드 댓글에 야 역시 대표님 기구 최고입니다. 이 얘기에 흐뭇해하면서 그 1, 2억을 날린다? 저는 사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최고의 센터를 차리고 싶은 거였는지 아니면 내가 사업의 영역으로 해서 점점 더 늘려나가고 이제 돈을 벌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보는 건지 한번 저 여쭙고 싶습니다. 인수나 창업 시 전문 컨설팅 업체를 끼는 것의 장점은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말씀드리는 건데 안 해도 돼요. 결론은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라서 그냥 가기만 하면 갈 수는 있는데 여기가 목적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점입니다. 전문 컨설팅 업체를 만나게 되면 대표님들이 빠질 수 있는 느리게 가는 길들을 최대한 빠르게 갈 수 있게끔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해드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네 그렇게 하세요 이 말밖에 하질 못해요. 몰랐던 거에 대해서 그 비용을 내야 됩니다. 몰랐어? 그럼 내야 돼. 그 비용을 내가 타격을 받든 저 같은 전문 컨설팅을 뽑으셔서 그런 위험 요소를 줄이시든 그러니까 두드려 맞으면서 갈 거냐 아니면 손잡고 같이 갈 거냐 그 정도의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할 때는 많이 구경하셔야 되고 많이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고객이 오셨어요. 대전에서 제품을 보러 오셨어요. 20대 중반의 친구였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왜 굳이 오셨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내가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5년이든 써야 되는 제품을 전화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고 만져보고 다 해보고 그리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 선물을 드렸어요. 밥을 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 선물로 가져가셔라 하고 선물로 드리고 보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용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을 할 때 준비 없이 하는 사람들이 더 용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그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못하면 준비를 그렇게 할까? 내가 힘들게 벌은 5천, 1억, 2억이라는 돈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창업이라는 게 한번 하게 되면 중간에 멈췄을 때는 이미 내가 손해봐야 되는 금전적인 손실이 너무 크고 내 시간적인 것들도 다 날아갑니다. 얼마 전에도 제 거래처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체크를 못해서 그 사람 센터 지금 다 날아갔어요. 딱 하루 만에. 정확하게 다 날아갔어요. 지금 형사고발 준비되고 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실제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밀린 월세 매달 조금씩 내고 있었고 열심히 벌어서 밀린 직원들 이거 주고 있었고 열심히 벌어서 기부값 내고 있었는데 멘딩이 안 되는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다 언제 맞아? 세금에 터진다고.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깜빵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거 인수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이게 잘못됐을 때 이 회원들의 타겟팅은 누구야? 나야. 그렇기 때문에 알고 하셔야 돼요. 인수라는 것도 알고 하셔야 되고 창업이라는 것도 알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많이 알아보고 많이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찾다 모르시면 저희 사이트에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어느 정도의 길목까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